네, 안녕하세요. 부모사랑 노인복지센터 센터장입니다. 저희가 지난 6월 19일 월요일날 공단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무실 서류는 어느 정도 잘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현장 평가와 직원 면담, 수급자 면담이 남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날 방문하겠다고 공단에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연락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 예상되는 질문과 답을 좀 정리해 보았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센터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무슨 내용이 있었나요? 기억나세요? 네, 보수 얼마 받는지와 빨간 날에 쉬는지, 휴일에 대한 내용과 근로시간은 어르신 댁에서 제공하는 시간이다라는 거, 그리고 연차수당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받고 있나요? 네,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질문입니다. 급여 명세서 매월 제공받고 있나요? 답변입니다. 네, 매월 급여 날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네, 고충 처리 절차를 선생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받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서비스하면서 어르신과의 갈등, 보호자와의 갈등, 업무 만족도, 업무상 문제점, 그리고 가족이 폭언을 한다거나 급여 외의 행위를 요구한다거나 하는 사유로 고충이 발생한다면 사회복지사나 센터장에게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30일 이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조치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인권 침해 대응 지침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숙지하고 계신가요? 네, 받았습니다. 어르신과 수급자 어르신과 보호자의 폭언, 폭행, 상해, 성희롱, 그리고 급여 외 행위 요구 시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적절히 대처하고 그 상황을 센터의 육하 원칙에 의하여 보고하면 됩니다. 선생님, 운영 규정에 대해서 매년 교육 받으시나요? 네, 받았습니다. 센터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규칙이 적혀 있고 고충 처리 절차, 퇴직금, 직원복지제도, 명절 수당 등이 포함된 직원복지제도, 그리고 홍보 방법, 배상 책임 보험 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싶으면 센터장에게 건의하면 됩니다. 네, 이러한 모든 내용을 다 얘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 정도는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급여 제공 지침에 대해 교육을 받고 숙지하고 계시나요? 네, 급여 제공 지침은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거를 전체를 물어보진 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이제, 급여 제공 지침은 종사자 윤리 지침,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응급상황 대응 지침,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 낙상 예방 및 관리 지침, 노인 인권 보호 지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개인정보 보호 지침. 이렇게 10가지가 있는데 선생님들 저는 그 10가지를 읽었는데 선생님 이 중에서 몇 가지 정도만 얘기하셔도 돼요. 꼭 그걸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 말을 해야지 이걸 알고 있다라고 판단하진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교육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 몇 가지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또 하나씩 또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종사자 윤리 지침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수급자에 대한 요양보호사로서 지켜야 하는 윤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선생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말씀해 주세요. 네, 성폭력은 육체적 행위뿐 아니라 음담패설, 외설적인 사진,
그리고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종사자 간에 발생할 수도 있고 수급자와 종사자 간 서로 발생할 수도 있고 수급자 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서로 존칭을 평소에 사용하고 공과 사를 구분하는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합니다. 선생님, 응급상황 대응 지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네,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무호흡 또는 비정상 호흡 증상이 있는 경우 심장마비 상황으로 생각하고 심폐소생술을 4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순서로는 의식 확인, 구조 요청, 119 신고, 호흡 확인, 인공호흡 순으로 하면 됩니다. 네, 선생님, 인공호흡 할 때는 또 이제 기도 확보를 해야겠죠. 선생님들 그 응급 상황이 심폐소생술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응급 상황 뭐 화상이랄지 뭐 낙상이랄지 이런 여러 상황이 있지만 그 한두 가지 정도 사례 정도를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질문을 하시면 네, 코로나로 이제 선생님들 뭐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얘기하셔도 되겠네요. 뭐 손은 이제 저희가 평소에 잘 씻어야 되고 어르신 음식이나 이런 위생적인 측면 항상 조심해 주면 됩니다. 네,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 네, 가능한 혼자서 있도록 하지 않고 어르신이 주기적으로 운동할 수 있게 하고 소식 평소에 먹는 것보다 한 80% 소식을 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또 어르신이 사회활동 또 인간관계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방치하지 않는 것이 예방에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생님,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에 대해서 욕창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선생님 2시간마다 체위 변경 해주셔야 된다라는 내용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많은 것을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한두 가지 얘기하시면 됩니다. 낙상 예방 및 관리 지침은 뭐 욕실의 물기를 제거하고 뾰족한 모서리가 있는 가구가 있다면 적절히 그 한쪽으로 배치하고 어르신들이 쓰러졌을 때 이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장실이 가까운 방에 어르신이 거주하는 것이 좋고 방이나 마루에 물건이 널려 있지 않도록 항상 치우고 규칙적인 운동을 합니다. 이런 내용. 그리고 노인 인권 보호 지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내용을 얘기하시면 어르신을 꼬집거나 때리는 신체적인 학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대의 종류가 있는데 모욕, 비난, 협박 등의 정서적 학대,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기저귀를 가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그리고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뭐 연금이나 어르신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이걸 빼앗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경제적인 학대, 그리고 부양 의무자로서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방임 등이 해당하며 1577-1389를 전화하면 이러한 노인 인권의 노인 학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389를 저희 팀장님은 1년 365일 빨리 구해줘 라고 이렇게 외우면은 좀 쉽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389니까 1년 365일 빨리 구해줘. 예.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에 대해서 뭐 장시간 동일한 자세를 취하지 않고 뭐 이런 관절에 무리 가는 행동이나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개인정보 보호 지침, 어르신에 대한 정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침에 대한 질문은 끝났고 다음 질문입니다. 서비스를 처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방문 요양 혹은 방문 목욕 서비스를 들어가기 전에 신규 직원 교육을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네, 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셨나요? 네,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2월 중순에 근무했으니까 한 2월 초에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어떤 교육 받으셨어요? 네, 4가지 내용이었는데요. 인권보호지침, 응급상황대처법, 비상연락망,
그리고 어르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나 질병, 그리고 서비스 제공 계획에 대한 내용을 드렸습니다. 네, 이거 뭐 다 얘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두 가지 기억하시죠? 네, 다음 질문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어르신에게 방문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인수인계를 받으셨나요? 네, 선생님이 교체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전 선생님이 계셨는데 지금 선생님 교체된 경우 인수인계를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네, 어르신 건강 상태나 가정 및 생활 환경, 특이사항 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에게 어떤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해달라고 센터장에게, 그리고 그 전 직원에게, 이 둘 중에 한 명에게 이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하시면 되는데, 이제 보통 센터장에게 보통 받으시죠? 센터장이 받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원이 기능회복 훈련에 대해서 선생님, 기능회복 훈련에 대해서 숙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면, 기능회복 훈련은 이번 연도에 처음 생긴 질문이에요. 그전 선생님들도 이제 처음 보셨을 수도 있는데, 네, 기능회복 훈련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르신이 이제 그 손을 들고 내리고 이제 걷고 이런 내용이니까요. 답변입니다. 체위 변경, 일어나기, 앉아 있기, 서 있기, 휠체어 앉을 때 잠깐이라도 서보기, 잠깐이라도 근력을 사용해 보기, 식사 스스로 해보기 등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한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어르신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다음 질문입니다.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 생각나는 것 있으세요? 아까 지침에 대한 내용이랑 비슷한데요. 어르신의 학대 종류는 성적, 육체적, 그리고 경제적,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런 것을 발견한 즉시 저희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1577-1389. 네. 그 다음 내용입니다. 네, 이 부분 앞으로 이제 한 5가지 질문 더 드릴 텐데, 이 내용은 목욕 직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요양 선생님들은 한 30초 정도는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욕 선생님, 목욕 전 배뇨, 배변 도움을 제공하시나요? 네, 목욕차로 이동하기 전에 어르신에게 화장실 다녀오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목욕물 온도는 몇 도로 제공하시나요? 네, 32도에서 38도 사이의 온도로 맞춰서 제공합니다. 네, 선생님, 목욕 서비스 제공 시 시간을 몇 분 정도 하시나요? 네, 60분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어르신에 따라서 40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선생님, 목욕 서비스 몇 명이서 제공하시나요? 네, 2명이서 제공합니다. 선생님, 목욕 후 몸단장 주변 정리를 해주고 계시나요? 네, 어르신에게 머리 단장, 손 발톱 깎기, 면도, 화장하기 등 필요시에 적절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이까지가 목욕 선생님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는 내용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르신에게 여쭤보고 또 현장에서 확인하는 내용인데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꼭 숙지해 주시고 어르신들에게도 이런 부분을 물어보니까 좀 미리 어르신에게 언지를 주시면 좋겠죠. 네, 어르신 면담입니다. 어르신, 욕창, 낙상, 탈수, 배변, 관절 구축, 치매 예방 자료를 주던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를 이렇게 물어보진 않겠죠? 뭐, 욕창에 대한 내용, 낙상에 대한 내용, 탈수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각자 센터에서 설명해 주시고, 혹은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평소에 잘 알려주시는지 조심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같이 이렇게 내용을 들으셨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어르신은 이제 들으셨으면 들으셨다 할 테고, 또 파일철에 있으니까 파일철에서 항상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은 평소에 이런 내용을 어르신이랑 같이 봐주시면 좋겠죠. 파일철에 있습니다. 네, 어르신의 답변은 네, 그 내용들은 파일철에 있고 처음에 센터장이 설명해 줬고 요양보호사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바뀌는 경우 급여 제공 전 새로운 직원을 소개받으셨나요? 네, 그 새로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올 때는 센터장이 함께 동행해서 인수인계 해주고 소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어르신, 새로운 직원이 그전 선생님이 해주시는 것처럼 잘 해주시던가요? 이런 부분은 이제
잘 해주셨으니까 잘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르신에 대한 설명은 이제 대다수가 만족하고 있으면 문제 없는 내용이에요. 다 잘 해주셔요. 잘 해주고 계세요. 이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신다면 별 무리가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다음 질문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지각 안 하시던가요? 네, 잘해요. 늦으면 연락도 주고 잘합니다. 네, 너무 만족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고, 네, 방문 시간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던가요? 그러면, 네, 가끔 사정이 생겨서 일정이 바뀔 수는 있는 것은 이해하고, 잘합니다. 좋습니다. 네, 어르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어르신에게 어떤 서비스를 할지 설명하고 하시던가요? 혼자 막 하시지 않으시던가요? 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방을 치운달지 밥을 해준달지 이럴 때 미리 나한테 말을 해주고 해. 어르신, 밥 차려드릴게요. 어르신, 여기 좀 청소해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직원이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해주시나요? 네, 잘해줍니다. 좋습니다. 어르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반말을 하시나요? 어르신이 말씀하실 때 듣지 않고 또 이런 것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세요? 네, 어르신이 존중받고 있는지 존엄성을 배려받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이럴 경우 잘해! 네, 이 한마디면 되겠죠? 나를 얼마나 존중해 준다고, 네, 뭐 이런 말도 해주시면 좋겠죠. 다음 질문입니다. 어르신과 서비스 계약할 때 어떻게 서비스 해줄 것인지 설명 들으셨나요? 센터장이 설명해 주던가요? 네, 이 내용은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어르신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센터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설명을 해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네, 어르신이 뭐 이 계약서를 직접 쓰신 분도 있고 아니면 보호자를 통해서 쓰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이 어떤 서비스를 해줄지 설명을 들었어.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와서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준다고 들었어.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어르신이 이런 대화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거기 있는 보호자가 혹시 있다면 이런 보호자랑 이야기를 할 거고, 보호자가 없다면 직원분이랑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어르신이 이런 서비스를 인지하고 계신지 이런 내용을 확인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어르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하는 서비스 범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네, 이 내용은 좀 중요할 수도 있어요. 물어볼 수도 있는데, 어르신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해도 되는 업무 범위를 알고 있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어르신이 알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답변입니다. 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나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거고, 이제 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 가족들 밥은 가족들이 하는 거고, 내 밥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해줄 수 있어. 이런 내용입니다. 급여 외 서비스에 대해서 평소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어르신에게 조금 안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파일철에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게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 어르신에게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어르신, 요양보호사 선생님에게 화내거나 소리 지르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 반대로 어르신이 직원분의 인권을 알고 계시는지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인데, 답변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나를 존중해 주는데 나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감사하고 하고 있어. 요양보호사 선생님에게 폭행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다음 질문입니다. 체위 변경,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휠체어 앉을 때 잠깐이라도 서보기, 이런 내용 등을 요양보호사 선생님께서 이제 해주시나요? 이제 실제 아까 기능 회복 훈련에 대해서 직원분이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어르신이 이런
능력 유지를 위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배려를 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네. 현장 확인 내용이, 마지막으로 현장 확인 내용입니다. 네. 이 부분은 물어보지 않고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내용인데, 어르신의 구강 상태가 이제 혹시 그 치아 상태나 이런 것들이 위생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되고, 어르신의 신체 청결 상태, 그리고 그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위생적인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냉장고나 어르신이 쓰는 방에 위생 상태, 뭐 거미줄이 쳐져 있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들 앞치마를 착용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앞치마는 저희 센터에서 제공하는, 저희 그 센터 이름이 앞에 써져 있는 앞치마를 착용하고 계신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급여 계약서, 그러니까 어르신 파일에 어르신의 계약서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어르신에게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어르신에게 이제 손이나 얼굴, 보여지는 모든 곳에 멍이 있다면은 어르신의 학대 정황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평소에도 어르신이 다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 이런 부분이 혹시 발생한다면 센터로 바로 즉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충분히 놓으셔야 이제 객관적인 자료가 증빙이 돼야 학대로 의심받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까지 이제 현장 평가에 대한 내용, 면담에 대한 내용인데, 이해가 좀 되지 않으셨다면 한 번이라도 더 이 영상을 몇 번 좀 틀어봐 주시고, 꼭 선생님들 평소에 서비스를 잘 해주고 계시는데 평가를 잘못 받아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서비스가 기준에 맞지 않고 잘 못한다라고 평가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네, 꼭 그 전까지 이 내용 숙지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